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주에 살고 있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인연은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3년이 넘어가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챙겨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많은 걸 신경 써줬었지만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임신한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게 되었죠. 홀몸이 아닌 걸 알면서 저를 이해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들이었으면 온갖 잡일은 다 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셨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수화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시모 옆에 있냐고 여쭤보자 저와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건 다 구해주려고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했으니 어차피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를 막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에게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지내왔었는데 3년 차에 임신하면서부터 바뀌어버린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고 혼자 있는 게 싫었던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가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셨는지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라고 부부 생활의 갈등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신 부모님께서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제가 친정이 있다는 걸 알려준 뒤 다음날 와주길 바랬고 남편은 아빠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준 뒤 남편을 거실로 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자네가 왜 내 딸을 막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막 3년 차가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되겠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서로 응어리져 있는 걸 풀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내 딸 말로는 임신하면서부터 자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내비치고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임신하면서부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제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원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땐 가끔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임신하고 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손을 떼버리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안일은 아예 제 몫이 되겠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내 딸이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은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말로는 만삭일 때도 부엌 일까지 전부 다 했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했었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저한테 밀어주려만 하는데 제가 왜 그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과 집안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는 거 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해서요. 장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부 다 털어놓으라면서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려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남편은 목이 탔는지 저희 부모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친정집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과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곤 자기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며 주방을 둘러보더니 걸려있던 보자기를 꺼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과 과일들을 죄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양손 가득 보자기의 음식들을 전부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당신 뭐해?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 우리 부모님 허락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에 있는 것들이 당신 것도 아닌데 함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아유, 이거 놔. 저번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아들 같다면서 집에 있는 음식들 전부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자네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야? 이 집에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념 없는 짓인가? 당장 이쪽으로 와서 앉지 못해? 내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네는 음식을 챙길 생각만 하고 내 딸과의 관계는 조금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네. 그래서 제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임신하자마자 퇴사하고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아휴,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음식 상하기 전에 빨리 가봐야죠. 그래도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저희 엄마가 인정하셨다니까요. 정말 이대로 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퇴사한 것도 아니고 뱃속의 아이가 착상을 못해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진정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쉬는 걸 권장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한 거였잖아. 그동안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해왔었어. 당신보다 더 힘들었었다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임신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남편은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셨죠. 최대한 좋게 저희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도 문제였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느니 차라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부부관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서로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이혼하는 걸로 결정짓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백에는 꽤 고가의 선물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에 담겨 있는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양손 가득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친 뒤 시부모님께 물건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긴 또 뭐하러 온 거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분위기 보니 그만 끝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여기 있는 쇼핑백들은 전부 다 뭐고 당신 설마 월급 받는 족족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필요한 것 좀 구매한 것뿐인데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면서 당신 부모님이라고 고가의 물건들을 양손 가득 퍼주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는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라도 해줘 봤어?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서운한 것도 참 많다. 이혼하자고 온 거냐? 그래.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서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도 너는 아빠 역할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원했지. 나를 바라지는 않았거든.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 서류는 가지고 왔어? 설마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이왕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 피 같은 돈으로 오늘 산 물건이 할부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너 이 집에서 메꿔주면 안 되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신 메꿔준다면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괜히 또 상처받아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물 짜내지 말고. 아들, 그만해라. 그러다 애 잡겠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임신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이제 곧 출산인데 많이 두렵겠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네가 그렇게 독한 말 하면 평생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미련도 없는걸요. 그래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봐줄만 했었는데 임신하고부터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 귀찮게나 하고 제가 이 나이 먹고 집안일 해야 되겠어요? 아빠도 평생 집안일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절 시켜 먹으려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는 게 없어. 대충 눈치 줬으면 그만해야지.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봐. 평생을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살 순 없을 것 같다.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날 전부 다 받았을 만큼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린 뒤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가겠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을 나서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3년 만에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결국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어요. 양가 집안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서로 배려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말은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었죠.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친자 포기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은 제가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남편과 마주치기 싫었고 배 아파 낳은 제 딸의 얼굴 또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와 부모님과 상의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병원에서는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죠. 파격 채용 조건이라 경쟁률도 높았는데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병원 측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간호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력직은 4,600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제공이 되었었죠. 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또한 병원 진료를 무료로 처리되는 조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택이 많다 보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3교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색한 미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할 말이 있다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몸에 손을 댄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을 뿌리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걸음을 멈췄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드러나 보기 위해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고 몇 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였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테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돈 좀 빌려줘라.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랑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번에 위자료 받아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오죽 급했으면 이혼한 당신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겠소? 내가 과거에 모질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겠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앞으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내 부탁 좀 들어줘. 당신 좀 지능이 모자라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돈을 빌리러 왔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잠깐만. 그런데 당신 부모까지 함께 오면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장 돌아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예, 며느라.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너처럼 마음 착한 여자도 없는데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놨었나 보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그럼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안면 싹 닫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생각은 아니지? 이렇게 부탁하마. 저번 달에 내 아들놈이 사기를 당했는데 나도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아들 말만 믿고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고 우리 집 양반 몰래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넘겨줬었는데 사기꾼이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탔지 뭐냐.
재개발 지역에 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될 거라고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투자 수익률 얻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돈을 입금하라며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서둘러 입금을 해버렸지 뭐야.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너도 나도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었고 아들 하나 믿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 투자했는데 그놈이 참적해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하루빨리 그놈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괜히 사기꾼이겠어?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버린 상태라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딸한테 못난 아빠로 남지 않기 위해 육아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절대 불만 가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네. 내가 붙잡을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리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 집안이 무너졌다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야?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고 내 딸 얼굴도 보여줄 생각 없어. 입 아프게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금의 희망도 품지 말고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이게 누구야? 하도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와 봤더니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 딸이 힘들게 출산할 때도 자네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다면서. 내 딸한테 뭘 원하길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도움 같은 거 주지 않을 거니 그만 돌아가게. 동네 창피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현관문 밖이 시끄러우셨는지 밖으로 나오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아픔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엄마의 흉계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택배 상자를 뜯었어요. 전 남편은 상자 안에 있던 물건을 보는 순간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게 되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 다시 간호사 일 시작했어. 당신보다 연봉도 높고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 필요한 물건 좀 사드렸는데 이게 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냉전 한 푼이라도 쓰려고 했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음식들이며 물건들 눈에 띄면 죄다 가져가서 당신 부모에게 갖다 바쳤잖아. 힘들게 일해서 벌은 천금 같은 내 돈을 애먼데 왜 써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린 네가 잘 되는 모습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했지?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얼마나 한이 됐으면 명품 가방이랑 옷을 주문했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 위기에 처한 당신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당신 부모만 명품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길거리에서 파는 티셔츠 2장 사서 대충 던져줬던 당신의 그 행동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었다고. 우리 집안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나지 않았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일이 닥쳐도 너한테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버렸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미련이 남았는지 얼씬거리던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얼굴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과 우리 부모님을 막대했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분노만 남겨주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온갖 상처를 준 저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던 날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는 의대 교수가 된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했었고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지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3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네주신 건 송걸레였어요. 당황한 얼굴로 건네받은 걸레를 들고 서 있자 시모는 저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집안 청소 때문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것처럼 서둘러 오라고 하셔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제가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온 거였는데 걸레를 건네주셨을 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집안 대청소 때문에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이게 다인 거예요? 저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데 대청소는 어머님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집안 청소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라면 전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하던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돼서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대청소 말곤 없는 줄 알아? 오늘 저녁에
큰 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해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집안일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이럴 때 네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네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너는 장비도 있으니까 후딱 끝낼 수 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를 써먹어야 내가 손해를 덜 본 것 같지.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세대 빌라 건물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몸쓰는 일 한다고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설득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시모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청소 일을 시키셨지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지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저녁 만들기 전에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후딱 대청소하고 옆집에도 청소하고 와야 한다. 너 온다고 해서 지금 집까지 비워놓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먼지 없을 정도만 청소해주고 옆집은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해결하고 저녁 준비하도록 하자. 그럼 시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라.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온몸이 찌뿌둥한 게 날씨가 영 안 좋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님, 저 그만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급하게 부르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도와드리려고 온 거지. 어머님 댁이랑 지인분 집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고 온 거라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급한 용건일 때만 불러주세요. 걸레는 옆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형님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야? 옆집에다가 며느리 직업이 청소업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 해줄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내 집은 당분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옆집부터 해주고 가라. 그리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지.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좋게 넘어가도록 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일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다 남의 집 청소까지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하자. 내 입장 좀 봐달라니까. 너 이대로 가면 그땐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좀 해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제 입장보다는 시모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시는 모습에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자기 난감하게 할 일 있냐면서 저를 끌고 옆집으로 데려가려 하시길래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습니다.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동네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셔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시댁에서 몸을 숨긴 시모에게 당장 나오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시모가 직접 나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끝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돈분들께서 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줄까 했었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 아들과도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난리를 쳐놓고 설마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절차 받게 하시죠. 엄마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잖아.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가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대뜸 나한테 대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걸레부터 주셔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른 집 청소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 직업이 청소 일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나름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인연 끊는 게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사돈 보셨죠?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까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작은 며느리한테 옆집 청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했잖아. 빨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사돈분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얼굴 더 이상 안 볼 거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또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시모가 했음에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도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셨죠. 시부도 시모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시부께서 가끔 먼저 전화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어느 날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조만간 축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참석할 거냐는 말에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모임이라 시모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지만 형님 내외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날인데 별일 있겠냐고 이번 기회로 다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함께 모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도 마음 한편에 깊이 박혀있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통화가 끝이 나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대 교수가 된 형님의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시모는 좋은 날인 만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서로 대화만 안 섞으면 되지 않냐고 자리만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식당을 왜 이곳으로 잡은 거니? 여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는 곳이잖아. 다른 음식점은 없었던 거니? 저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음식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인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도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모임을 가질 거였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일 걸 그랬다. 괜히 신경 쓰이잖아. 내가 오는 거 사돈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니? 그나저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예, 내가 이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 국사발이 누구 거인지 단번에 알겠구만.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 내놔. 제일 크고 이쁜 건 그동안 고생한 의대 교수가 된 우리 큰며느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손은 깨끗이 씻고는 왔니? 맨날 하는 일이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들여다보고 청소하는 일이라. 언제 더러워야 말이지. 이 국자도 이상한 평균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아니야? 예, 국자 좀 바꿔달라고 해라. 그리고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니? 쟤는 여기 오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아니면 몸에 쓰레기 냄새가 밴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아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가 오기 전에도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그 성격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아주 식당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네. 한평생 당신 옆을 지켜주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다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집안의 어른이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던 시모는 또다시 부글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저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저 때문에 시모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국사발만 제대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국자를 사정없이 흔드셨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시모를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폭발을 했고 식당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만이 시끄러워지자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오셨고 또다시 시모와 마주치신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쪽 큰 며느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구만.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 맛도 형편없는 곳에 와서 기분까지 잡쳤는데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다시 좋게 풀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뺨을 맞을 만큼 뭘 잘못했는데요. 국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사돈한테 국자로 뺨 맞았니? 저 사람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만. 오늘 영업항해죄에 내 딸 얼굴에 손 올린 것까지 해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법대로 하면 그쪽이 더 크게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이 분위기 박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게 만들 거니까 생각이 있다면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어요? 신고가 무서워서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정수쟁이 며느리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두 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단박에 60첩 반상을 깡그리 뒤엎었고 고가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신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묵묵히 쳐다보던 형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시모에게 조용히 좀 하라며 화를 냈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던 형님이 분노를 하자 가족 모두가 놀랐는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최대한 서로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작은 며느리도 너처럼 의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쓰레기한테 쓰레기 취급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나는 작은 며느리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형, 미안해. 이 사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우도록 할게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검사해 볼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검사 결과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저도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재검을 했었는데 재검 결과도 똑같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님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누우실 때마다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옆으로 누우신다고 하셨죠?
그게 췌장암 때문에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참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분명 오진인 게 확실하다. 형님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으셨어요.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에 양가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는 믿기지 않는다며 시모가 정말 췌장암에 걸렸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형님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예상한다면서 굳어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시모는 비틀거리시며 겨우 일어나시더니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라고 갑자기 달려드셨고 남편이 시모를 말리자 저는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까지 시모가 오열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모는 입원을 하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절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시모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순간에 시모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게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안 좋았던 모든 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신다고 장례 치를 때나 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 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너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혼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 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 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몬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모는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